여자들만의 이야기인가? 아, 천만의 말씀이죠. 남자들한테도 옵니다. 남성들도 피해갈 수 없는 질환, 갱년기. 보통 병이 아니에요.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증상을 겪는 분들도 계세요. 갱년기도 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갱년기가 골반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 갱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다름 아닌 골반이다. 휘어져 있는 거예요. 골반을 대한민국의 흔들리는 골반을 단 1분 만에 바로잡아준다는 몸신이 나타났다. 간단한 골반 테스트를 통해 골반의 틀어짐 상태를 진단. 정말 흔하게 볼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줄 향긋한 봄나물 냉이 요리까지. 맛과 향에서 봄이 나는 몸신이다.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신이다. 네, 나는 몸신이다와 함께 몸신이 되기를 꿈꾸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강력한 몸신과 함께 특급 정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반가운 얼굴이 나오셨어요. 다산의 상징, 정말 힘의 여왕입니다. 김지선 씨입니다. 역시 건강해 보여요. 저요? 네. 지금 제가 여기 오면서 여기에만 앉아 있으면 뭐 오다리도 펴주고 예, 뭐 이렇게 통증도 낫게 해주고 사실입니다. 예, 네. 또 여기에 앉아 있으면 뭐 뱃살도 빼주고 아무튼 뭐 여기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몸에서 슬쩍 사부작 뭐가 옵니다. 예? 애들이 자꾸 병원 가야지, 돈 좀 써야지 이렇게 몸에서 신호가 와요. 오늘 좀 고급 정보 좀 제가 알아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건강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몸신 시청자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환 1위입니다. 그리고요. 대한민국 중년 여성 10명 가운데 7명이 중년 남성 3명 가운데 1명이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20, 30대 가운데서도 이 질환을 앓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가수 패티김 선생님 이 질환을 무려 10년 동안이나 알아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안방마님 엄맹란 선생님 이 질환이었을 때 정말 자살 충동이었다라고까지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네, 여기에 골다공증, 요실금부터 자궁질환, 전립선 비대증까지 이 모든 질환의 주 원인이 되는 질환. 오늘의 건강 주제 바로 이겁니다. 갱년기입니다. 예. 갱년기. 아유 아파라. 사실 곳곳에서 이 갱년기라는 말을 농담처럼 나 갱년기인가 봐. 너 갱년기니?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사실은 사춘기니? 하고 비슷하게 갱년기도 그냥 지나가고 말 어떤 시기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말 못할 고통을 가져오는 큰 질환이기도 합니다. 갱년기는 병.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아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갱년기를 맞이한다.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 장기가 탈출증까지 동반한다. 아주 흔들리는 골반을 단 1분 만에 바로잡아준다는 몸신이 나타났다. 8, 9. 이걸 이용해서 운동을 할 갱년기 흔들리는 골반도 바로잡고 요실금도 막을 수 있는 비법부터 당기는 느낌. 요즘에 정말 큰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음식까지 단백질이 가장 많은 채소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으로 잠시 후에 알려드립니다. 보여주시니 먼저 갱년기란 무엇인가 오한은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갱년기 제가 전문이에요. 뭐가 전문이시래. 제가 전문이고요. 갱년기는 병입니다. 병입니다. 갱년기라고 하는 건 여성들이 50살을 중심으로 앞뒤로 약 5년 정도씩 이 시기를 이 폐경이 되는 시기와 합쳐서 우리가 갱년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없어져요. 이때부터 여성 호르몬이 빵점이 되면서 여러분들 몸에는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안면 홍조도 확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지, 불안하지, 우울하지, 기억력 떨어지지, 거기에다가 골다공증 오죠, 요실금 오죠. 이거 뭐 보통 병이 아니에요. 참 괴로운 시기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엄 선생님은 그런 생각까지 하셨어요. 그 왜 화mon이 질 적에 길 잃은 왜 그 사슴 새끼가 엄매 그러고 지는 해를 보고 우는 듯한 게 바로 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외로움을 느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보고 아 너 갱년기야 그래서 한의사한테 데려가더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짚어보더니 갱년기라고 그러더니 약 한 제 지어줘가지고 그거 먹고 돌렸어. 정말 갑자기 막 들으니까 눈물이 나려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안면 홍조가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라서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점점 이게 눈이 이렇게 시선을 못 마주쳐요.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아니 저도 지금 약간 이 안면 홍조가 작년 12월부터 제가 원래 추위를 정말 많이 타서요. 이 겨울철에는 남편의 품에서만 자야 돼요. 아, 뭐야.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이렇게 있으면 제가 정말 이렇게 안 하면은 잠을 못 잘 정도로 추워서 그렇게 아이가 열었댔군요. 추위를 너무 아무튼 그래서 제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는데 작년 12월부터는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날부터는 막 남편을 막 뿌리치기 시작하는 거야. 저리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은 이 여자가 이제 변했다고 그러는데 살면서 여태까지 추위를 4번 느꼈잖아요. 딱 저는 2번 느꼈어요. 추위를? 네. 그래서 딱 2 아이만 있잖아요. 갱년기에 대해서 여자들이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우리 남자들은 갱년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줄 알아? 남자가 무슨 애를 낳아? 내가 할 말이 없으면 애를 낳아? 남자가 애를 낳기를 해요? 뭘 낳지는 못해도 가질 수는 있어! 애가 지금 무슨 죄야? 변씨? 네? 이제는 우리도 갱년기가 오니까 남성 호르몬이 다 사라지고 이상한 호르몬이 생기는 것 같아. 네가 얘기해, 언니. 네, 알았어요. 아니, 근데 이상해요. 왜 갱년기 그러면 다 여자들 얘기만 하는 거죠? 남자들은 갱년기가 그러면 뭐 언제 오고 뭐 혹시 없는 건가요? 갱년기 여자들만의 이야기인가? 아, 천만의 말씀이죠. 남자들한테도 옵니다. 그래요? 이 여자들은 말이죠. 지금 여기 두 분들 앉아 계신 분들도 얘기하잖아요. 뭐가 조금만 변하면 금세 뭐 이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막 물어보고 얘기하고 그러고 병원도 가고 뭐도 챙기고 막 해요. 네. 근데 남자들은 변화가 와도 뭔지를 잘 몰라요. 남자들은 변화가 오면 빨리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그중에 오늘 꼭 체크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어요. 꼭 신혼같이 살고 있는 우리 변우미 씨.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지금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1, 2, 3, 4 이렇게 해주세요. 예. 이게 이제 이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이 해서 몇 개가 있나를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 남자도 갱년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진환 기자 한번 잘 헤아려 보세요. 예. 아, 저분도 위험하네요. 1번 성적 흥미가 감소했다. 성적 흥미가 감소했다. 벌써 체크되네 지금. 2번 기력이 몹시 떨어졌다. 기력이 몹시 또. 3번 키가 줄었다. 4번 근력이나 지구력이 떨어졌다. 5번 삶에 대한 즐거움을 잃었다. 여자도 그렇고. 야, 슬프다 정말. 6번 슬프거나 불안감이 있다. 7번 발기 강도가 떨어졌다. 8번 작업 능률이 떨어졌다. 9번 운동할 때 민첩성이 떨어졌다. 10번 밥 먹으면 바로 졸린다. 이 중에 1번 성적 흥미가 감소했다. 또 7번 발기 강도가 떨어졌다. 여기에 해당되면 바로 남성 갱년기라고 바로 할 수 있고요. 그 밖에 3개가 해당이 되면 이 남성 3개? 갱년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3개 넘는 분들 많죠, 지금? 아우, 짜증나. 이진환 기자는 어떻게 몇 개나 체크가 됐습니까? 몇 개야? 몇 아니, 개야? 너무 좀 봐봐.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5개, 합니다. 그리고 네. 짜증난데요. 아이 신혼이신데 제가 또 여쭤보긴 좀 어렵습니다. 3개요. 옆에서 갱년기 맞고요. 이용식 선배님은 하나도 체크야. 아니 그건 뭡니까? 뭐야? 내가 몇
몇 개나 됐나 이걸 보니까 충격을 받아갖고 눈이 돌고 있어요. 저는 3개가 왔습니다. 3개. 기력이 떨어졌다. 운동에 대한 민첩성이 떨어졌다. 그리고 10번이 저녁 식사 저녁 아니야, 식사 후 식사하고 졸린다. 바로 졸린다. 식사가 걸린다. 밥을 이렇게 먹다가 자요? 이게 졸립니다. 네. 그 왜 원래 중요한 거 2개는 얘기 안 하세요? 아직까지는 그렇구나. 괜찮아요. 자, 사실은 갱년기 관련해서 다른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다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몸신이다에서 준비한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갱년기가 골반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 갱년기와 골반 건강. 이게 전혀 연결지어 보지 못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이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골반은 여러분 엉덩이 뼈하고 그다음에 이 엉덩이 뼈라는 건 이렇게 일어나 보면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뼈를 말하죠. 그다음에 뒤에 가면 엉치뼈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은 꼬리뼈가 있어요. 그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골반 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골반 뼈는 골반에 들어가는 장기들, 예를 들면 남자 같으면 전립선이나 여성 같으면 난소나 자궁, 질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하고 질긴 근육들, 인대들이 쫙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고 갱년기가 되면서 요 근육의 힘이 빠지면 여성들한테서는 그 아랫도리에 힘이 빠지는 이런 병이 오고 남자들도 전립선의 증상들이 조금 더 심각하게 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골반 건강과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골반 얘기하니까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에는 그 세신이라고 그러죠. 그 때를 밀라고 딱 누웠는데 저를 이렇게 똑바로 누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저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놓는다고 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불편해요. 그랬더니 아니 왜 이렇게 삐뚤게 누워 있냐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제가 똑바로 누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몸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침도 맞아봤죠. 제가 뭐 주사도 맞아봤죠. 무슨 마사지도 해봤죠. 응꼬에다가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뭐 맞추는 것도 해봤죠. 기계를 사가지고 골반을 누르는 것도 해봤죠. 정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다 해봤는데 지금도 다 낫지를 않았어요. 정말 잘 나오셨네요, 오늘. 근데 그게 저는 출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애를 넷을 낳았으니까 아마 벌어졌다가 다시 다 오므려지지 않아서 뭔가 그때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이게 갱년기랑 연관이 있다고요? 지금 이거 말씀 들으니까 어떠세요? 그러게요. 이게 근육의 힘하고 연관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갱년기가 오면서 호르몬의 불균형과 이 골반 뼈 안에 들어가 있는 근육들의 힘 빠짐이 합쳐져서 이런 게 오는 거로 생각이 되네요.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으로서 비뇨기과 의사가 되신 분이십니다. 은밀한 고민을 아주 위대하게 풀어내는 비뇨기과 전문의 윤하나 교수가 공개하는 갱년기 건강의 모든 것. 항문 관략근을 조인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케겔 운동 중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골반 근육을 잡는 윤하나 교수의 케겔 운동법. 힘을 지어서 딱 당기는 느낌. 하루에 100번 정도. 지금 공개합니다. 자, 지금부터 갱년기에 관한 이야기 좀 더 찬찬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몸신 또 모셨는데요.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죠. 나와주세요. 몸신! 갱년기 질환,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병이 아니다. 대한민국 여성 최초 비뇨기과 의사 1호 첫 번째 몸신 윤하나 교수. 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뭐 척 보면 아시겠지만 평범치 않은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본인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서울대 목동병원 비뇨기과에 근무하고 있는 윤하나라고 합니다. 네, 비뇨기과 선생님이시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으로서 비뇨기과 의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1호신 거예요, 1호. 정말 이렇게 첫 인상이 포근하고
뭐 개인적으로인 말씀이지만 남 같지가 않고 그저 오랫동안 만난 사이처럼 이게 됩니다. 오늘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선생님이 여성분이면 남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아, 네, 미모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요. 남 같지가 않다고 그랬어요. 사실 근데 이게 이제 아파서 병원을 찾을 때는요, 이게 의사가 여자냐 남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사가 나를 잘 고쳐줄 수 있을 것이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픈 분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제 전문 분야에서는 일단 남녀의 구별 없이, 물론 좀 잘생긴 총각분들은 조금 더 친절하게 오래 상담을 해주고 그렇지만 네, 그렇다고 이게 제가 제 성별을 제가 여자 비뇨기과 의사이기 때문에 남자 환자를 보는데 어렵거나 환자들이 어려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아니 사실 저도 10여 년 전에 이게 최초로 1호 비뇨기과 의사가 되셨을 때 이제 방송에서 여러 차례 뵀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10여 년이 흐르고 난 후에 강력한 엔진을 더더욱이나 확장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활약이 기대되고요. 자, 자리에 모시고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갱년기 환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냐 하면 인구만큼 많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와. 전 세계의 모든 남자 여자는 살면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게 갱년기인데, 그게 이제 얼마나 내가 사는데 불편하게 뚜렷해지느냐. 예를 들면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히 몸의 그 신체적인 변화만 겪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식은땀이 흐르고 잠도 못 자고 막 우울하고 식욕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나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증상을 겪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젊었을 때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요, 갱년기가 뭐 20대 갱년기도 있다면서요. 정말이에요? 요즘에 유난히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도 30 초반인데 이제 조기 폐경, 보통 우리가 원래 끊어져야 할 나이보다 빨리 끊어지는 것을 조기 폐경이라고 해요. 근데 조기 폐경으로 오는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 이유가 또 이제 이 요즘 사는 게 워낙에 스트레스가 많고, 스트레스가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만병의 근원이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우리 몸에 이 전체를 밸런스를 맞춰주는 호르몬들이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밸런스가 깨지는 결과 중에 하나가 성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자는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고 남자는 남성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고, 그러면서 이제 20대, 30대에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내 몸에 어떤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그 성 호르몬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갱년기 증상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아는 언니들 보면 여자들이 한 45세 한 번 확 꺾이고 쉬운에 한 번 딱 꺾이고, 그런 말이 정말 딱딱 맞을 정도로 지금 46이 되니까 작년부터 꺾이는 게 사실 느껴졌거든요. 이게 갱년기로 인해서 오는 환자들은 어떤 질환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오게 되나요, 선생님?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그냥 밖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게, 갱년기가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30이 되면서부터 피부에 탄력이 확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아니, 이제 예를 들어, 심지어 의사인 저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러니까 나이가 30, 35, 40, 45가 네, 틀린 것 그렇게. 같아요. 근데 정말 확확 다 바뀌게 되고, 그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니까 저녁에 뭐 먹고 자면 얼굴이 팅팅 붓는데 빨리 빠지지도 않죠. 엎드려서 잠깐 졸면 여기 자국 남은 게 하루 종일 가고. 피부의 회복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흔한 증상들이고, 또 이제 우리 비뇨기과 쪽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제 방광, 요도, 또 자궁, 질, 남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외부 생식기들, 이런 곳에 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흔하게 생기는 게 여성들한테는 요실금, 방광 탈출, 자궁 탈출, 뭐 요도에 잦은 염증, 뭐 지렴이 자주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해? 그냥 술술술술 나오고. 그러니까요. 예, 좀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 저희도 이렇게 계속 지금 보고 있었는데 신기해요. 지금 윤하나 교수님 앞에 있는 이 모형을 지금 저는 계속 보고 있었어요. 이거 저는 처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네.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야, 실제로 그거 신기하네. 여성 44 사이즈이신 분도 실제 사이즈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밑에를 보면 우리 몸에 여성의 생식기가 이 주변에 이렇게 근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안을 보면 아, 지금 빨간 게 근육입니까? 네. 이게 이제 방광하고 순대 꺼내드십니다. 여기가 방광이고 여기가 자궁, 질, 항문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 안에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받쳐주고 있을 때 있는 게. 어떤 모양이 되냐면 와, 이게 다 분해가 되네요. 와, 신기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근육들이 이 바닥에 있는 근육들이 요도도 받쳐주고 질도 받쳐주고 항문도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장기들을 이 골반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이 근육들이 한 층이 아니라 거의 두 층, 세 층으로 겹쳐져 있어서 이것들이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사실은 이 자궁질 뭐 직장만 받쳐주는 게 아니라 더 위에 있는 장기를 다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몸의 마룻바닥 같은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마룻바닥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장기 탈출, 뭐 방광 탈출, 요도 탈출, 자궁 탈출. 때에 따라서는 직장 탈출이 되기도 하고 항문 자체가 빠지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은 왜 저기 예전에 어머님들이 진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기를 많이 낳은 엄마들 그 엄마 무슨 댁 봤어? 아이 밑이 빠졌디야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들었거든요. 저는. 밑이 빠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밑이 빠진다는 게 그럼 그 저기 질이나 아니면 항문 쪽으로 이렇게 장기가 나오는 거예요? 밑이 빠지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여기 이 요도 있는 이 방광 쪽 이쪽 근육들이 얘네들이 다 없어진다고 찢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도하고 따라서 방광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자궁이 빠진 이제 질이 더 빠지는 경우도 있고 자궁경부가 여기 있잖아요. 이 자궁경부가 밑으로 쭉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자궁경부나 방광이 빠지면은 심한 분들은 작게는 밤톨 뭐 대추할 만하게도 빠질 수 있지만 심할 경우에는 애기 머리 사이즈 정도가 그냥 쭉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몸은 어쩔 수 없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이런 근육이 탄력이 떨어지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실금, 골반장기 탈출출 같은 게 골반 근육과 관련된 질환들이 절대 안 생긴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즘에도 많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근육에 우리 몸에 이 팔뚝살 늘어지고 여기 늘어지고 뱃살 늘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밖에서만 늘어지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도 늘어져요. 몸 안에서 늘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게 골반 근육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빠지는 증상도 생기고 요실금도 생기게 되는 거죠. 전립선, 난소, 질, 자궁같이 주요한 장기들을 담고 있는 우리 몸의 주춧돌 골반. 단단하고 질긴 인대들이 잡고 있는 이 골반 근육 힘이 떨어지면 방광 탈출, 자궁 탈출, 직장 탈출. 자세가 나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장기들도 함께 내려앉아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집니다. 남자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게 골반이 약해지는 거 이런 것도 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당연히 연관이 있죠. 남자도 요실금이 있어요? 당연히 남자들이요? 남자들도 물론 요실금이 있는데요. 남자들은 요실금보다는 이 남자 몸에 있는 것 중에 정말 나이가 들수록 계속해서 커지는 게 있어요. 원래 나이가 들면 다 쭈그러들잖아요. 키도 작아지고 뭐 다 이렇게 좀 줄어드는데 끝까지 커지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전립선이에요. 배가 아닙니다. 배가 아니에요. 아니, 나 혼자도 얘기 못해? 요즘 커져서 걱정하는데. 죄송합니다. 전립선이요? 전립선이. 근데 배가 나오면 전립선도 많이 커지죠. 이 전립선이 커지면서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 이 전립선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죠. 그래서 요실금이 남자한테도 조금씩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해본 게 있어요. 이 전립선 비대, 남성에서 이런 전립선 비대나 배뇨 증상이 얼마나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살찐 것과 고도의 비만, 그다음에 당뇨, 그리고
만성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요. 영향을 안 준다고 할 수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쑥스럽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뭔가 이상한 얘기예요. 그럼요. 오늘 저희 모두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거 진짜 또 말씀. 마셔야 되니까. 마음이 다쳤어요? 알았어요. 야, 열렸다. 아니 알고 다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세요? 몰라, 아직도.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래. 그 전립선 그 골반 근육 특히 이렇게 골반 근육이 있잖아요. 이게 그 남성의 그 성 기능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얘기였어요. 아이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굉장히 쑥스럽게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요? 사실 이거는 의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많이 오해를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정말 사실 궁금해요. 오해를 갖고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남성의 이 골반 그 근육이라는 게 남성이고 여성이고 성기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 자체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생식기, 몸 바깥으로 나가는 생식기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남성은 사정을 할 때 그리고 여성은 뭐 질 근육을 수축할 때 골반 근육이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골반 근육 힘이 약하신 분일수록 관략근 힘이 약하실수록 이제 떨어지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이제 모든 질병의 원인이 골반의 불균형에서 온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골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골반 비뇨 생식기를 주관하는 장기는 콩팥, 오장 중에 신장이죠. 회박적으로 가장 골반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요. 한의학에서는 신장을 말할 때 작강지관이며 기교출원한다. 그 골격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축이 바로 이 신장인데요. 그래서 우리 인체의 모든 중요한 기관 그리고 정혈 모든 물질들을 보관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을 우리 몸의 주춧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오늘 왜 그런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골반을 바로 잡는데 1분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1분 만에 된다는 거예요? 골반을 단 1분 만에 바로잡아준다는 몸신이 나타났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초간단 골반 측정법. 1분 만에 틀어진 골반을 황금 골반으로 만들어줄 쉽고 간단한 골반 운동법까지 지금 알려드립니다. 틀어진 골반 균형을 맞춰주고 골반 근육을 더 튼튼하게 해준 아주 독특한 비법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셔서 오늘 저희가 몸신으로 모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 문제가 되는 골반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 균형을 바로 잡아주실 분인데요. 이분 본인에게 필요한 시간이 1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 그 골반을 바로 잡는데 1분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예, 자 어떤지 과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송승헌. 목이 매네요. 권상우. 요즘 정말 킬미힐미 드라마를 정말 잘 나가는 지성 씨까지 이분들의 황금 균형 골반을 만들어주신 특별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목소리가 컸네요. 자,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송승헌, 권상우, 지성. 한류스타들의 황금 균형 골반을 만든 국내 바디 디자이너 1호 두 번째 몸신 구자곤 트레이너. 멋있다. 어머나. 어머나. 예, 본인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류스타 바디 디자이너 구자곤입니다. 이야, 예. 바디 디자이너, 국내 바디 디자이너 1호라고. 오늘은 뭐 1호가 아니면 안 나오시는 그런 분위기인데. 아니, 디자이너면 앙 선생님이다. 네, 그런 선생님들만 생각했는데, 바디 디자이너가 있으시군요. 집에 있는 애들 생각해. 네. 바디 디자이너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시는? 몸을 이렇게 딱 디자인해 주시는? 바디 디자이너는 일반적으로 근육을 만들고 지방만 빼주는 거에 한계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몸을 가장 예술적인 몸 상태로 만들어주는 직업입니다. 그 한류
모든 스타뿐 아니라 학생들의 몸도 균형 있는 몸을 위해서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서울시 교육청 체육교과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또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요.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골반이 많이 틀어졌고 그래서 이걸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오늘 해주실 거라고 말씀을 네.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장요근이라는 근육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네. 예, 장요근이라는 근육은 이제 골반 안쪽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거든요. 허리에서 골반, 골반에서 허벅지 쪽으로 연결된 긴 근육인데 골반의 밸런스가 깨져 있다든지 골반이 틀어져 있다든지 내지는 평소에 이제 앉아 계시는 자식 생활을 많이 하신다든지 다리를 꼬신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안 좋은 자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면은 이 장요근 부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장요근이 기능을 못하고 긴장돼서 짧아지게 되면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골반이 틀어지고 그것 때문에 허리 통증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골반 자체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장요근 부분을 제대로 이완시켜줘서 원위치로 만들어주고 강화를 시키는 것이 골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짧은 시간 아까 1분만 달라고 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봉침 맞았죠. 응꼬에다 손 넣어갖고 틀어도 봤죠. 정말 기계로 눌러도 봤죠. 별걸 다 해봤는데도 안 되고 정말 그 기관에도 오랫동안 다니면서 됐는데도 안 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1분 만에 된다는 거예요? 바빠서 그래, 바빠서. 1분 만에 진짜로 돼요? 네, 되게 김지선 씨 되게 힘들게 사신 것 같은데요. 네, 힘들게 살았어요. 예, 골반은요 가장 중요한 게 네. 골반 자체가 틀어진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고요. 그 부분을 강화를 시켜주게 되면은 뭐 단 1분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건 우리가 오늘 해볼 수 있어요? 네, 여기서 해볼 수 가능합니다. 있어요? 오늘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죠 제가. 정말로요? 네. 골반을 그럼 우리가 드려야 됩니까? 골반을 주시면은 제가 잘 관리를 해가지고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뭘 그러면 드려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직접 뭐 운동을 하기 전에 얼마나 골반이 틀어졌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아주 쉬운 방법으로 골반이 틀어졌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아니요, 그 직접 가서 제가 한번 그래요. 가서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맨 먼저 항상 혼자 나가. 아니, 의심이 가고 일단 궁금하니까. 보고 싶어요. 아니 그리고 본인이 아까 한쪽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도 골반이 틀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 하셨거든요. 엄청 틀어져 있어요. 아. 네. 사실은 저는 저 골프 저 프로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골프 자격을 이제 티칭 프로를 따기까지 제가 이게 한쪽 운동 스윙을 어느 정도 했나 계산을 해봤더니 한 주에 한쪽으로 스윙하는 게 거의 2,500회 정도를 해요. 일단 뭐 변우민 씨처럼 아까 예. 이제 골프처럼 한쪽 근육만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골반이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골반을 스윙하실 때 쓰게 되시면은 오른쪽 골반이 왼쪽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틀어지게 되거든요. 골반은 근육이 이상이 생겼을 때 눈을 감고서 이 자리에서 이제 걸어주실 거거든요. 걸어주시게 되시면은 틀어진 쪽 반대 방향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양발을 모으고 반듯하게 섭니다. 바닥에 A4 용지나 신문지를 깔고 시작점을 표시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제자리 걸음 30번을 걷습니다. 이때 다리는 45도에서 90도 정도로 자연스럽게 걸어주세요. 제자리 걸음 후 두 발이 제자리에 있다면 정상 골반. 시작점에서 발이 벗어났다면 틀어진 골반. 발이 벗어난 위치에 따라 골반이 어느 쪽으로 얼마나 틀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같이 따라해보세요. 변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스윙을 하시면서 이제 오른쪽 골반이 앞쪽으로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게 되시게 되시면은 당연히 왼쪽 방향으로 가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글쎄. 왼쪽으로요? 네. 한번 해보죠. 눈을 감고 얼마나 걸어볼까요? 일단 30걸음만 걸어보겠습니다. 그냥 일반 걷는 거예요? 가운데 편하게 서주시고요. 이렇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제자리 걸음을 걸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요? 눈은 감아주시고요. 네, 눈 감고요.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평상시 걷듯이 걸어주시는데 양쪽 다리는 한 45도에서 90도 정도 차올린다는 이 느낌으로. 정도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 정도? 가볍게 30걸음 정도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눈을 감고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한쪽 운동 스윙을 어느 정도 했나 계산을 해봤더니 한쪽으로 스윙하는 게 거의 2,500회 정도를 해요. 준비, 시작. 하나, 둘, 더 다리 올려야 돼요. 다리 올려야 돼요. 넷, 아우, 잘하고 계세요. 지금 제자리 걸음은 그냥 이거 있죠? 제자리 이렇게 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리로 하면 돼요. 셋, 넷, 왜 뭐 이상 있어요? 이상이 아직 가겠는데? 일곱, 뭐예요? 여덟, 궁금해 죽겠네. 열, 희한하네. 넷, 여섯, 아니 제자리 걷는 거잖아요. 여덟, 아홉, 열. 그만. 스톱! 네. 자, 이제 아니에요. 자, 여기. 내가 여기 있었어요? 이 정도면 환자 아니에요? 한번, 일단은. 목류병 아니에요? 목류병? 변호인 씨가 걸으신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네. 예. 정신 나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요. 제자리 걸으면 여기까지 걸어와. 아니 내가 여기서 했는데 저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미 15번쯤에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10걸음을 계속 저기서 걸은 거예요. 진짜로? 네. 어디로 가시나 했어요. 저는 네. 부산까지 가시죠. 지금 변호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향형이면서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가셨잖아요. 예. 전방 경사로 갑니다. 골반 자체가 앞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맞아요. 상태시고요. 맞아요. 하중을 그리고, 앞으로 둬야 돼요. 네. 골반 자체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틀어져 계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을 감고선 움직였을 때 나는 제자리 걸음으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상 심리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신 겁니다. 제자리 걸음으로 골반이 틀어짐을 체크했다면 틀어진 골반을 바로 잡아야겠죠? 부산까지 가시죠. 팔은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하체 건강은 물론 갱년기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한 골반으로 만들어줄 몸신의 운동법을 잠시 후에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조민희 씨가 어디로 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진짜로? 예. 눈 딱 감고. 네네. 정확하게. 90도. 예. 90도 딱. 정말 자신 있게 혹시 한번 본인이 볼게요. 골반이 틀어졌는지 어쩐지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왼쪽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한쪽이 튀어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왼쪽에 튀어나와 있으면 제가 오른쪽으로 많이 가게 되나 오른쪽이 왼쪽으로 가게 그걸 되나요? 예. 일단 한번 눈을 해봅시다. 감으시고요. 그래요? 네. 허리 펴주시고요. 네, 눈 감으시고요. 자, 그 앞에 카메라 다 편안하게 제자리에서 우리가 걸어주시면 알아서 다 되겠습니다. 피해 제자리, 네. 편안하게 제자리 걸으면 제자리 걸음. 제자리 네, 걸음. 허리 펴고 자신 편하게 있게. 걸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쭉 피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팔도 쭉 둘, 펴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리 올리고. 열. 하나, 더. 쭉쭉. 네. 다섯, 쭉쭉. 제자리 걸음. 일곱, 오, 제자리 여덟, 걸음이네. 쭉쭉. 아홉, 열. 그만. 스톱. 와. 건강해 그러면 이것만 해도 저희는 저가요. 나 정말 자신 있게 걸었는데. 여기하고 거기는 비교할 수가 네, 없는데요. 운동이시고요. 됐어요. 여기 붙일게요. 수원 갔네, 수원. 서울에서 수원. 제가 아까 왼쪽이 좀 튀어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골반이. 네. 제가 지금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네. 그럼 이쪽으로 약간 왼쪽에 문제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골반은요, 차로 치면 핸들과도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왼쪽 골반이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무의식 중에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신 겁니다. 신기하다. 나중에 다 이거 고쳐주실 거죠? 아, 당연하죠. 자, 사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 자, 우리 김지선 씨는 말이죠. 정말 우리 개그 우먼 중에서는 최고의 골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음악만 나오면 뭐든지 몸을 받쳐서 이게 춤을 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음악 한번 줘보세요. 뭐 음악 가보자. 음악 한번 줘. 진짜? 자, 막 나와? 아니, 골반 안 좋다는 사람한테 막 그렇게 골반 소리치기 골반 안 좋다는
지금 이렇게 골반춤을 막 췄는데 골반 심각합니다.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스스로 30을 세시면서 네. 한번 걸어보시는 겁니다. 제자리 걸음. 네. 정말 사실 허리 개그계 펴주시고. 몸신 네. 하면은 눈 감으시고 김지선 허리 씨죠. 펴주시고요. 예. 네. 봉침 맞았죠. 정말 기계로 눌러도 맞죠. 별걸 다 해봤는데도 안 되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춤추시잖아요. 서른. 했습니다. 네. 눈 떠보세요. 전방으로만.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전방으로만. 이야, 네. 희한하네. 와, 진짜 이렇게 봤어? 예. 네, 그까지. 야. 나 진짜 속으로 분명히 제 자리다. 정상인가 봐. 그 자리에 계속 있다 생각을 했거든. 자, 이렇게 해서 저 2층은 바보입니까? 우리도 한번 해봐야지. 자, 그래서 모시겠습니다. 완진 박사님 나와주십시오. 오한진 박사의 골반 상태를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몸신입니다. 자, 시작. 다리 올리고. 수를 세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대단하다. 스물아홉, 서른. 이야. 자, 몸신께서 조금 평가를 해주실까요? 뒤에 보시면서. 예.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뭐 변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측 방향으로 해서 전방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하셨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좌양형이고 전방 경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반 자체가 앞쪽으로 쏟아져 계시고 그리고 위치 자체가 오른쪽 골반이 왼쪽 방향으로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야, 그리고요. 예. 지금 박사님이라든지 김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전향형이라고 그러죠. 한쪽으로. 예, 골반 자체가 이제 앞쪽으로 이제 쏟아져 계시는 양쪽이 똑같이 골반이거든요. 예, 예. 앞쪽으로 쏟아져 이제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엉덩이 근육, 예, 엉덩이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예. 살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앉아 계신다든지 예,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신 경우에 이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새 저희 방송이요. 앉아서 하는 게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길어지고. 거의 뭐 10시간씩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좋은 편이긴 한데요. 전방 경사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보시게 되시면 이제 각도 자체가 한 45도 정도 옆으로 틀어져 계시잖아요. 예, 왼쪽 골반이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이동을 하신 거거든요. 튀어나오셨기 때문에 골반의 각도 자체는 좌우로는 틀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반왕을 찾아라. 오늘의 골반왕은 조민희 씨죠? 네, 조민희 씨? 네, 조민 씨가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틀어진 네. 골반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운동.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봐요. 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예. 이제 틀어진 골반을 이제 원위치 시켜줄 수 있는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분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심각한 분부터 한번. 제가 시작하니까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변민 씨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다시피 지금 좌측 앞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좌측으로 틀어진 골반을 잡아주는 방법 운동 한 가지랑 앞쪽으로 지나가는 골반 자체를 뒤로 잡아주는 운동 동작 한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 걸음 후 두 발이 왼쪽으로 벗어났다면 왼쪽 다리를 고정시키고 오른쪽 다리를 최대한 뒤로 보냅니다. 양팔을 앞쪽으로 쭉 뻗은 상태를 유지하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으로 최대한 멀리 스트레칭 해줍니다. 이때 팔도 함께 왼쪽으로 스트레칭 해줍니다. 짧아진 근육을 최대한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10회 실시합니다. 마지막 10회 때 다리를 틀어준 상태에서 손을 머리 위로 들어 몸을 최대한 늘려 10초간 유지합니다. 반대로 제자리 걸음 후 두 발이 오른쪽으로 벗어났다면 반대로 왼쪽 다리를 오른쪽으로 똑같이 10회 스트레칭 해줍니다. 이때 벗어난 정도에 따라 운동 횟수는 조금씩 늘려줍니다. 그러면 다시 이게 돌아오는 거는 여기로 오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까지 오시면 되고요. 양쪽 팔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상체는 정면을 봐주시고요. 네, 정면. 이 상태에서 골반만 뒤쪽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작은 크게 해주시고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몸은 정면을 보고요. 다리만 뒤로 보내줍니다. 다- 손도 이렇게 가는 거죠? 팔은 같이 갑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자, 둘. 자, 셋. 자, 넷. 10번만. 자, 5. 자, 6. 7. 8. 오른쪽으로 다리 더 아홉. 갔다가 와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0. 자, 이 상태 유지하시고요. 유지하시고요. 양쪽 팔 위로 쭉 어머, 뻗어줍니다. 아름답습니다. 쭉 뻗어주시고 스트레치. 10초만 바꿀게, 10초만. 하나. 일곱, 여덟, 아홉, 이제 그만. 자, 이 동작이 좌우 틀어짐을 잡아주는 동작이었고요. 이게 다예요? 아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아, 이제 더 있어요? 앞쪽으로 이제 가신 전방 예, 주사를 잡아주는 앞으로 동작이 있습니다. 예. 제자리 걸음 후 앞쪽으로 전진했다면 두 팔을 하늘로 쭉 뻗어 깍지를 끼고 눈은 천장을 향합니다. 뒤꿈치를 들고 앞으로 10걸음 걷습니다. 그 후 양손은 깍지를 낀 채 머리 뒤에 대고 뒤로 10걸음을 걷습니다. 뒤꿈치 완전히 붙여주시고 엉덩이에 힘 들어가는 거 딱 느끼시고요. 잠깐만요. 자, 양쪽 팔 위로 쭉 뻗어주시고요. 발. 네. 자, 이 상태에서 시선을 손등을 봐주셔야지 허리가 곧게 펴진다는 느낌이 드시죠? 네, 엉덩이 힘 들어가고 이 상태 유지하면서 뒤꿈치 들어주겠습니다. 자, 앞으로 10걸음.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그만. 자, 이제 양쪽 손 뒤로 꽉 찢겨서 허리 펴주시고요. 자, 시선은 마찬가지로 살짝 뒤로 넘겨주시고. 자, 뒤꿈치 들어주세요. 뒤로 10걸음.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그만. 됐습니다. 이제 걸어보도록 다시 30번 제자리 하겠습니다. 걸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여러분도 어깨 펴주시고요. 이와 같은 운동을 예. 전방 좌측이라면은 똑같이 동작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라면 반대쪽으로 동작을 하시면 되겠죠? 자, 자, 허리 곧게 펴주시고 아까 마찬가지로 제자리 걸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잘 걸어요. 지금 제자리 걸음은 그냥 있죠? 이거 제자리 이렇게 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뭐 이상 있어요? 같이 가겠다. 네. 자, 이거 아니에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톱! 자, 여기서 멈추시고요. 지금 눈을 떠보세요. 눈 한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어디 와 있는지. 본인이 봐야 돼. 눈 뜨시고. 자. 자, 보세요. 뒤를 이쪽이, 아까 저쪽이었잖아요. 이쪽이었죠. 저쪽. 이쪽이었어요. 완전히 좌우, 지금 앞으로만 오셔서, 예, 한쪽 방향은 분명히 문제가 잡혔습니다. 와. 변호님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장요근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 부분을 스트레칭해서 원위치로 돌려놨는데 앞으로 꾸준히 동작을 해주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 자리로 오시게 될 겁니다. 근육이 어느 정도 교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효과가 네. 한 얼마 정도나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하셨던 동작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이지만은요 네.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이 동작을 매일마다 해주시게 되면은 근육이라는 것은 90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그 근육 자체의 기억을 계속적으로 연결해 나가려는 성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동작을 매일마다 하신다면은 90일이 지났을 때는 아마도 정상적인 골반 상태, 건강한 골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부활할 수. 그리고 일단 저쪽으로 가던 완전히 틀어서 90도로 틀어서 갔었거든요. 그 한 가지를 잡았다는 것만으로 정말 놀라운데 앞으로는 전방 연습을 더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호민 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전방 경사 빠진 동작을 이제 까치발을 들어주시면서 매일마다 운동해 주시게 되면은 예, 아마도 3개월 후에는 건강한 골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좌측일 때는 이런 자세를 하셨지만 이제 우측으로 걸으시는 분 지금 걸어봤더니 나는 이쪽에 와 있다 그러면은 동작을 반대쪽으로 하시죠. 반대쪽으로. 그러면 이번에 지선 씨 한번 예, 해볼까요? 예. 네. 방향이 네. 우측이니까요. 이쪽 상태에서 이제 왼쪽 다리를 길게 뒤쪽으로 뻗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상태 유지를 하시고요. 네. 양쪽 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네. 상체는 정면을 봐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틀어줍니다. 네, 그렇죠. 천천히 치. 팔도 가야 돼, 팔도. 둘, 같이 가세요. 팔도 같이.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자, 시선은 정면. 네, 정면 봐주시고 이 상태. 예. 딱 10회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다리 뒤로 쭉 뻗어주세요. 예. 항상 동작이 정확해야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넷. 여섯. 자, 다섯. 일곱. 여섯. 다리 뒤로 쭉 뻗어주셔야지 장요근이 스트레칭이 돼가지고요. 제대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덟. 자, 아홉. 자, 라스트 열. 살짝 다리 붙여주고 양쪽 손 위로 쭉 뻗어 올려주세요. 그렇지. 10초만 버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만. 힘들어. 자, 이 횟수를 좀 어떻게 조정을 해갈까요? 보통 이제 전방 경사가 이제 심하신 경우에는 이제 횟수 자체도 그만큼 더 늘려나가시는 게 좋거든요. 네. 기본은 10회로 진행을 하실 때 네. 전방으로 좀 많이 가셨다고 하시면은 15회, 20회 이렇게 늘려나가시면 되고요. 네. 좌우 틀어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좌쪽으로 많이 갔다든지 오른쪽으로 많이 갔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10회 기준으로 하실 때 5회에서 10회 정도를 더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 김지선 씨도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도? 동작을요. 뒤꿈치 들어주시고요. 뒤꿈치 들어주세요. 뒤꿈치 붙이고 엉덩이 힘 들어가죠?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더 갈까요? 아홉, 열. 그만. 자, 이 상태 유지하시고 자, 양쪽 손 이제 뒤로 다 깍지 껴서 허리 펴주고 뒤로 한번 가볼게요. 뒤꿈치 들어주세요. 허리 쭉 펴주고 네. 뒤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전체적으로 누가 이렇게 제 몸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뚝 꽂아놓은 것 같아요. 뒤에다가 꼬치 하나를 딱 꽂아놓은 것처럼 몸이 이렇게 딱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다, 진짜. 내가 안 꽂았어, 꽃이. 허리 펴주고, 예. 허리 펴주시고, 어깨 쭉 펴주고, 이제 제자리 걸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16, 17, 18, 19, 23, 24, 25. 나 진짜 이렇게 봤어? 예. 네, 그까지. 그 자리에 계속 있다 생각을 해보죠.
시작.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골반은 제대로 자리를 잡았는데 상태가 안 좋구나. 얼마나 좋으니? 갑자기 좋아지니까요. 축하한다. 우민아! 제대로 해볼까? 원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좌우 틀어짐은 양호하신 편이시고요. 전방 경사가 심하신 편이시거든요. 천천히 정면으로 걸어볼게요. 15걸음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꿈치 더 여덟, 드시고요.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그만. 자, 이제 양쪽 손 머리 뒤로 깍 찢겨서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그만. 네, 됐습니다. 자, 어려우시죠? 예. 땀나, 막. 이제 뭐 제자리에서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이 뭐 당연히 지금 1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리 펴주시고 제자리에서 편안하게 걸어주십시오. 네, 하나, 본인이 세워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여기에서 여기로. 틀어진 체형을 바로잡아주고 약해져 있는 근육을 강화시킴으로써 이제 보행 자체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 30걸음밖에 안 걷잖아요. 그렇죠. 땀이 폴폴 나는 거야. 땀나. 사실은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뭐 출산, 임신과 네. 출산이라는 과정이 있기도 하고 또 저희들 거의 하이힐을 신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권할 만한 그런 동작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여성들에게 권할 만한 동작이 혹시 다른 동작이 있나요? 아니면 이 동작으로 하면 될까요? 좀 전에 실험에서 보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분들이 대다수가 이제 전향형 앞쪽으로 가시는 경우 그리고 좌우 틀어지는 좌향형이나 우향형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혹시 특이 뒤로 케이스로, 가시는 분들 네, 계십니까? 한 100분 중에 한두 분이 이제 뒤로 가시거든요. 네. 후방 경사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뒤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배가 나오시고 허리가 이제 일자허리시고 이제 팔자로 걸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뒤로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리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리 나오세요. 자, 나보고 뒤로 가라면.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다리를 모아주시는데요. 네, 다리를 모아주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발 앞꿈치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발 앞꿈치. 후방을? 네, 발 앞꿈치를. 네. 조민희 씨부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거요? 네. 뭐 이런 분은 많이는 안 계시지만 그래도 모든 동작을 저희가 다 알려드리는 의미에서. 예. 네. 아까 마찬가지로 양쪽 다리를 모아서 엉덩이 힘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앞꿈치 들어보세요. 네. 앞꿈치를, 네, 앞꿈치 들어보세요. 어디 힘 들어가요? 손 잡아주세요. 양쪽 손을 위로, 양쪽 손을 위로, 양쪽 손을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쭉 뻗어주시고요. 예. 앞꿈치, 앞꿈치 들어보세요. 어디가 당긴다는 느낌 드시죠? 지금? 좋아요. 네? 어디가 당기세요? 저는 무릎 쪽이 굉장히 당기는데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좀 당긴다는 느낌 드시죠? 맞아요. 그 상태 유지하시고, 허리 펴죠. 아까 마찬가지로, 앞으로 10걸음 걸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이렇게요? 천장 봐주시고, 천장, 봐주시고, 앞으로 10걸음만 걸어보겠습니다. 손잡고 같이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이제 뒤로 10걸음. 하나, 둘, 셋, 이렇게 넷, 반대로 다섯, 들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 이쪽은 내리는 게 없네요. 네. 아까 그거 할 때 뒤가 막 동작을 같이 당긴다고 진행해 했는데 주시면 되고요. 예. 앞뒤가 다 당겨요, 이거는. 그리고 땀이 날 정도로 굉장히 운동량이 심한데요, 이거는. 두 팔을 하늘로 쭉 뻗어 깍지를 끼고 눈은 천장을 향합니다. 앞꿈치를 들고 앞으로 10걸음 걷습니다. 그 후 뒤로 10걸음을 걷습니다. 그 이후의 변화를 보면요. 봐보세요. 이게 여태까지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중앙 쪽으로 다 왔어요. 네, 중앙 쪽으로 왔어요. 중앙 쪽으로 오고 그다음에 벌어졌던 게 점차적으로 안쪽으로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서서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제자리 걸음 후 두 발이 왼쪽으로 벗어났다면 왼쪽 다리를 고정시키고 오른쪽 다리를 최대한 뒤로 보냅니다. 양팔을 앞쪽으로 쭉 뻗은 상태를 유지하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으로 최대한 멀리 스트레칭 해줍니다. 이때 팔도 함께 왼쪽으로 스트레칭 해줍니다. 짧아진 근육을 최대한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10회 실시합니다. 마지막 10회 때 다리를 틀어준 상태에서 손을 머리 위로 들어 몸을 최대한 늘려 10초간 유지합니다. 반대로 제자리 걸음 후 두 발이 오른쪽으로 벗어났다면 왼쪽 다리를 오른쪽으로 똑같이 10회 스트레칭 해줍니다. 이때 벗어난 정도에 따라 운동 횟수는 조금씩 늘려줍니다. 제자리 걸음 후 앞쪽으로 전진했다면 두 팔을 하늘로 쭉 뻗어 깍지를 끼고 눈은 천장을 향합니다. 뒤꿈치를 들고 앞으로 10걸음 걷습니다. 그 후 양손은 깍지를 낀 채 머리 뒤에 대고 뒤로 10걸음을 걷습니다. 반대로 후진했다면 두 팔을 하늘로 쭉 뻗어 깍지를 끼고 눈은 천장을 향합니다. 앞꿈치를 들고 앞으로 10걸음 걷습니다. 그 후 뒤로 10걸음을 걷습니다. 뒤쪽에 있는 다리를 반대 여러분도 따라하시고 몸심 되세요. 그때 같이 팔도 같이 틀어주시는 거예요. 전문가 여러분도 저희가 동작하고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셨는데 우선 윤하나 교수님 어떠셨어요? 골반이 비틀어지면은 단순히 그 자세가 나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골반이 틀어지면 그냥 이렇게 틀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육이 삐뚤어지면서 근육이 경직이 되는 부분이 생기고 늘어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안에 이 근육 사이사이에 이 노란 게 신경이에요. 이 근육 사이사이에 지나가는 신경들이 제자리에서 그냥 신경들을 움직이질 못하니까 근육이 눌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만성적인 요통도 생기고 꼬리가 빠지니까 꼬리뼈가 빠지는 것 같고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아랫배가 계속 묵직하게 아프다든지 심한 분들은 이 골반 근육 안쪽에 신경이 눌려서 의자에 앉거나 딱딱한 데 앉으면 굉장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를 바로잡아주는 운동이 굉장히 골반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보통은 동작을 하는 횟수에만 신경을 쓰는데 아까 보니까 좀 정지해서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게 또 의미가 있네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예. 일반적으로 근육이 일정한 자극을 받고 긴장을 8초 이상 하게 되면은요, 그 근육은 그 위치를 계속적으로 지키려는 성질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보행을 했었을 때 아까보다 좋은 상태로 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시범을 보여주신 왜 팔을 쭉 뻗고 이렇게 천장을 보고 그대로 있어라고 했던 네. 그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나같이 뭐 나이 많은 노인들이 뭐 희망사항 같지만은 우리들도 고치려면 고칠 수 있어요. 아까 하셨던 동작 자체가 네.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려우실 수 있더라도 네. 조금씩 그 자세에 가깝도록 조금씩 자세를 늘려나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 동작이 되실 수 있거든요. 희망을 가져도 되겠네. 한의학에서도 이 그 틀어진 골반을 방치할 경우에 문제점이 아주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육이나 어떤 것들이 신경혈관을 누르면 제가 잘 아는 말 있죠. 불통죽통. 통증이 골반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요근을 한의원에서 직접 자침을 하기도 합니다.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긴 침을 이용해서 침 치료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댁 내에서 관심을 가지고 스트레칭을 해주면 훨씬 큰 도움이 돼서 이 균형을 잡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면 돼요. 항문 관략근을 조인다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케겔 운동의 상식을 깨뜨리는 정확하고 완벽하게 골반 근육을 잡는 케겔 운동법. 바로 그 부분에만 힘을 줘야 한다는 건데. 깍지를 지어서 딱 당기는 느낌. 하루에 한 100번 정도.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갱년기 사실은 심각한 질환이다라는 생각, 또 여자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남성에게도 갱년기가 찾아온다는 이야기, 그리고 골반 건강이 갱년기와도 직결되어 있어서 남들이 다 겪는 갱년기도 골반이 건강하다면 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넘어갈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요실금과 같은 심각한 또 상당히 난감한 그런 질환을 같이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갱년기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까운 분께서 이제 어머니께서 요실금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한 이유가 그 손자가 왔는데 손자한테 이렇게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리 와라 그랬더니 할머니 싫어 할머니한테서 오줌 냄새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요실금 수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주위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암암리에 요실금 수술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뭐 어르신뿐만 아니라 이제 50대 조금 넘어간 이제 저희 뭐 선배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계시거든요.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는 나이가 이제 점점 많이 내려가고 있죠. 뭐 심할 때는 20대, 30대에서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질환이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제 이 비뇨기과를 찾는 여성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요실금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요실금도 좀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복압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이 방광을 받쳐주고 있는 골반 근육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냐고 결정적인 이유를 물어본다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생겨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찬스가 떨어지는 거고, 김지선 씨 아이 마지막으로 몇 킬로에 나셨어요? 제가 2.8 정도요. 대부분 다 아이들이 다 처음에 나올 때 2.8kg. 제가 거의 다 작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3kg 넘었던 애가 딱 한 명. 작게 나와서 크게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크거나 난산이거나 하면 골반 근육이 더 많이 손상을 받아요. 그렇게 손상받았던 게 나중에 기침하거나 뛰거나 재채기할 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기들을 안으려고 할 때 안아서 막 이렇게 둥기둥기 해주려고 하면 소변이 찔끔 나온다든지, 살 좀 빼야지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줄넘기를 하는데 몇 번 뛰니까는 소변이 찔끔 나온다든지 이제 속옷이 젖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우리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소변이 새는 것을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고, 또 소변이 갑자기 급하게 마렵고 자주 마려운데 화장실 가려고 하면 참지 못하고 그냥 먼저 나와버리거나, 일단 느낌이 오면 빨리 달려가지 않으면 쌀 것 같거나 실제로 가는 앞에서 나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애기들이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른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해서 방광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건데 이런 요실금들이 다 갱년기가 오면 특히 이제 폐경을 하고 나면 증상이 아주 뚜렷해지거나 없다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갱년기에 말 못할 고통 참 많지만 그중에 가장 또 힘든 것이 요실금이 아닐까 싶어요. 또 남성들 입장에서는 전립선 질환이 문제인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윤하나 교수님께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면 돼요. 어떤 운동을 하시면 되냐면 케겔 운동이라고 우리가 보통 골반 적은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인데 골반 적은이라는 이 근육을 우리가 보통 만질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육만 강화시키는 운동을 조금 더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케겔 운동이에요. 그래서 골반 근육은 골반 바닥에 있는 이 근육을 조였다가 풀었다가를 반복시키면서 요도관략근, 항문관략근, 질관략근들이 강화가 되면서 이게 이제 조여주는 힘이 세지게 되면서 복압성 요실금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소변을 잘 참지 못하고 지리는 절박성 요실금도 좀 더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그 케겔 운동이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로 영국 웨스트 잉글랜드 대학 연구팀이 발기부전 환자들에게 케겔 운동 요걸 시행한 결과와 비슷한 효과를 가졌다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팀이 6개월 이상 발기부전을 겪는 남자 환자 55명을 매주 5회씩 골반 근육 운동, 케겔 운동을 하도록 한 뒤 3개월과 6개월 후 각각 발기 기능을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약 40%가 정상적인 발기 기능을 회복했고 35%가 발기 기능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케겔 운동이라는 게 우리 얘기는 많이 들어봤고 또 귀동량으로도 우리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알고 싶으세요? 당연히 알고 싶죠. 그래요. 예. 아니 왜 모르는 척해요? 알고 싶죠. 딱 그 이진양 기자 말씀이 끝난 다음에 궁금해하시길래 알아보죠. 네. 이제 남성분들은 항문관략근을 조이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공을 이용하지 않아도 하실 수는 있는데 쉽게 어떤 근육을 내가 잘 움직일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우리 몸의 이제 여성분의 아랫부분이라고 했을 때 항문하고 질 사이에 근육이 있는 부분에다가 이 공을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공을 살짝 조여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조이는 거예요. 항문을 실제로 공을 들어 올리면 그건 대단하신 거고. 이 동작을 교수님이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이는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미 케겔 운동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부터 모든 분들 표정이 움찔움찔 하셨거든요. 저희가 케겔 운동이라 하면 뭐 예전부터 항문을 조이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될 시에는 이게 허벅지 사이에 페트병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이렇게 좀 얇은 걸 뭘 하나 넣고서 휴지요.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 이렇게 넣고서 그게 하라고는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공은 처음 봤죠? 그 방법하고는 다르네요. 그게 그러니까 허벅지 사이에 휴지가 이렇게 두툼한 휴지냐 이렇게 다 거의 심만 남아있는 얇은 휴지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케겔 운동이라는 게 원래 1948년에 미국의 아놀드 케겔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만들어낸 운동인데 골반 장기들이 느슨해져서 탈출된 사람들을 수술을 안 하고 근육을 강화시켜서 치료 효과를 보고자 만들어낸 운동이에요. 중요한 거는 케겔 운동을 할 때에는 제가 잠깐 일어서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케겔 운동을 할 때에는 배에도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윗배, 아랫배 다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완전히 그 부분만? 엉덩이도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엉덩이 이렇게 바짝 조여지면 안 돼요. 그럼 케겔 운동을 할 때 오로지 항문 관략근과 그 앞에 근육만 아랫배 힘을 빼고 배에 힘을 빼고 숨을 편안하게 쉬시면서 머릿속으로 항문 관략근을 조인다고 생각하시고 그 관략근 앞에 조그만 구슬이 있는데 구슬을 집어 올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천천히 10까지 세면서 근데 헉헉 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5, 6, 7, 8. 쥐었다가 숨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니, 절로 들어가요, 힘이. 그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각가지 자세가 있는데 이게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하면 몸이 좀 이완이 되니까 조금 괜찮아요. 완전 이완한 채. 정 힘들면 그냥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벌린 상태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쥐었다가 10초 동안 쥐었다가 다시 10초 동안 천천히 빼는 운동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한 10번 정도 반복. 그걸 이제 얼굴로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그냥 다른 데도 이렇게 신경을 안 쓰다가 저기, 잠깐만요. 이렇게. 네. 저 이용식 씨, 숨 쉬세요. 좀 쉬세요. 숨을 쉬세요. 네. 오늘의 케겔 운동은 완전히 새롭네요. 아랫배도 그렇고 온몸에 다 엉덩이도 그렇고 힘을 다 빼고 바로 그 부분에만 힘을 줘야 한다는 건데 그걸 위해서 쉽지 않네요. 네. 이걸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면 돼요. 다리 가라. 골반 근육을 잡는 케겔 운동법. 더 이상 어렵지 않다. 가능하면 나 이걸 터트려버리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 공을 나는 몸신이다에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케겔 운동법을 깍지를 지어서 딱 당기. 지금 알려드립니다. 마침내 그 시간이 왔습니다. 공과 함께하는 케겔 운동. 여러분들 이렇게 부드러운 공이 있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죠. 남자에게도 좋다고 하고 여자에게도 좋다고 하니까 남자가 먼저 해볼까요? 여자가 먼저 해볼까요? 아무래도 레이디 퍼스트지만 남자분이 먼저 하셔야 돼요. 네. 자, 두 분 모시겠습니다. 변우민 씨, 또 이용식 씨. 색깔은 뭐 원하시는 색깔 고르세요. 색깔 고르시고 이걸로요? 네. 이걸로 하시면 하얀 거 아니, 이걸로 할래? 이거 부셔보세요. 그거 앉아요? 네, 앉으셔서 깔고 예. 앉으시고. 아우, 난 차마 못 보겠어요. 공을 어디다가 두시냐면요. 앉았을 때 항문이 아니고 항문 앞쪽. 네. 의자에 앉으면 가장 많이 닿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다 공을 한번 놔보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네, 예,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한번 앉아보세요. 네. 앉으면 공이 느껴지시죠? 공이 너무 느껴지시겠죠? 공을 너무 느끼시면 안 돼요. 똑바로 앉아요. 허리를 똑바로 펴고 편하게 앉아보세요. 아랫배에 힘 빼시고 허벅지에도 힘을 빼시고 엉덩이에도 힘을 빼시고 그 상태에서 이 관략근을 내 항문 관략근을 조인다는 느낌으로 그 공을 내 머릿속으로 공을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조인다는 생각으로 한번 조여보세요. 천천히 속으로 10가지 세면서 열이 너무 기니까 5가지 세볼까요? 5가지 세면서 한번 조여보세요. 숨은 천천히 편안하게 쉬셔야 돼요. 숨 참으시면 절대 안 돼요. 숨을 참으면 엉뚱한 근육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숨은 편하게 쉬시고 지금 느낌이 몇 어떠세요? 번이나 하면 좋을까요? 보통 우리가 한 번 할 때 한 30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30번씩 하루에 한 100번 정도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성근 기능 강화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냐면 남성분들은 지금 조여지는 그 근육이 이 성관계를 할 때 쓰이는 근육이에요. 그건 앉아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기능도 같이 좋아진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손으로 표현을 해본다면요. 네. 깍지를 껴서 정확하게 손과 손 사이를 딱 잡아서 이 손가락이 풀려나가지 않는 느낌 있죠. 이런 맞아요. 느낌이, 예,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딱 쥐고. 예.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쥐는 느낌은 허벅지라든가 엉덩이에 힘을 주고 누르는 느낌이고 그게 아니고 양 옆에 어떤 손가락을 깍지를 지어서 딱 잡아주고. 예, 잡아서 딱 당기는 느낌. 제대로 한 거군요, 예, 이런 이거예요, 이거. 예. 이 느낌이에요. 예. 가져가셔서 자리에서 조금 더 연습을 그럴까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케겔 운동은 또 여성들한테 좋은 운동이니까요. 두 분도 한번 정확한 동작 한번 익혀보시죠. 특히 출산 경험 중에서 자연분만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딱 이제 여성분들은 남성분들하고 근육 구조가 틀려서 잘 모르세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엉덩이 사이에 끼면 안 되고 앞에 우리 그 다리 가랑이 사이에 너무 앞쪽으로 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리 가랑이 사이와 항문 사이에 그 딱 의자에 앉으면 닿는 가장 내가 느끼기에 근육이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다가 끼시면 약간 어떤 분들은 조금 방광이 차 있는 경우에는 소변이 마려운 느낌도 조금 생기실 거예요. 근데 일단 이런 상태에서 똑같이 아랫배에 힘 주지 말고 허벅지 힘 주지 말고 위는 편안한 상태에서 숨을 천천히 쉬었다가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하시면서 10가지 천천히 세보세요. 그때부터 이제 머릿속으로 이걸 조여서 내가 들어 올리겠다. 가능하면 나 이걸 터트려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그렇다고 해서 막 힘을 주면 안 돼요. 그래요? 관략근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왜 이 케겔 운동하는 방법 중에 하나 왜 소변 볼 때 소변줄 끊으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소변줄을 매번 소변 볼 때마다 소변줄을 끊는 연습을 하면 방광이 나빠져요. 방광이 불필요하게 안 해도 될 일을 자꾸 하게 되기 때문에 방광 근육이 나빠져서 안 되고 어떤 근육인지 잘 모르겠을 때 소변을 볼 때 줄기를 끊는다는 생각을 한번 끊어보세요. 그럼 끊길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조여지는 근육이 골반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특히 출산을 많이 하시거나 아이가 크게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골반 근육이 많이 찢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손상을 받아서 골반 근육이 약해지거나 찢어지는 분들은 실제로 밖에서 근육이 찢어진 게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 잡아주고 있는 그 끄트머리가 찢어지는 건데 그런 분들은 나는 힘을 준다고 주는데 하나도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했을 때 내가 전혀 느낌이 없다 그러면 이게 내가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육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분은 역시 10초씩 한 2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걸 집중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다 조용히 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좀 한 1년이라도 좀 더 좀 즐겁게 살 수 없을까 하고 얼른 생각나는 게 여성 호르몬 주사거든요. 근데 박사님 이 나이에 맞아도 됩니까? 사실 이런 그 호르몬이 부족할 때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부족한 걸 보충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한테는 여성 호르몬 보충 치료가 가장 중요한 갱년기 폐경 치료의 한 방법인데 WHO에서 여성 호르몬 치료를 했더니 건강이 어떤 상태로 변하더라는 걸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여성 호르몬 보충 치료를 일찍 시작한 사람들은 심장 이상, 혈관 이상,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리고 여성 암들, 그러니까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덜 생기더라. 골다공증도 오히려 더 덜 생기더라.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분명히 받지 말아야 되실 분들은 가족 중에 이런 그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경력이 있는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내가 현재 그런 암을 가지고 있거나 위험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함부로 치료를 하시면 안 되겠지만 증상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이런 보충 치료가 확실히 많이 도움은 됩니다. 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것은 또 시작하는 그 시기입니다. 이 갱년기 증상이 시작할 때 초기에 이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미 갱년기가 한참 진행이 되었을 때는 별로 이렇게 큰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때가 있듯이 폐경이 시작될 때 산부인과나 이렇게 병원의 전문의에게 찾아가셔서 미리 호르몬 수치도 좀 검사하시고 뭐 유방암이라든지 다른 암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그리고 그때 호르몬 보충 치료를 초기에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게. 근데 이 호르몬 주사가 여성한테만 맞는 게 아니고 남성한테도 맞을 수 있는 호르몬 주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남성이 만약에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좀 더 남성이 좀 남성다워지. 그 폭력적이고 뭐 이런 얘기도 소리도 막 큰 소리 쳐주고 이리 와 해도 되는데 이리 와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얘기가 잘못 들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의료인이 판단했을 때 꼭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호르몬 치료가 도움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데도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거칠어지고 신경질적이 되고 사나워집니다. 이런 것들을 거꾸로 악용하는 예들이 스포츠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인체는 굉장히 효율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체외에서 몸에 필요한 물건이 들어오면 다시는 생산하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은 좀 지양해야겠습니다. 아, 이게 제 전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갱년기는 남자고 여자고 병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폐경이 되는 그 시기에는 반드시 병원에 와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면 여성 호르몬을 꼭 주사가 아니어도 먹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처치를 받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이에요. 남자들도 남성 호르몬이 모자라지거든요. 30살부터 1%씩 줄어요. 여자는 50살에 갑자기 줄지만 남자는 그냥 천천히 줄어요. 그래서 별로 증상을 못 느끼면서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분들 중에 뭐 아까 말한 대로 발기력이 떨어졌다든지 뭐 성생활에 관심이 없어졌다든지 기운이 없어졌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는 사람들은 확인해서 정말로 남성 호르몬이 모자라면 그 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혹시 뭐 갱년기 호르몬 이상 그러면은 음식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여기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 오늘도 역시 몸신이다에서 음식으로 건강을 다스리는 두 분이 또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세원 박사님 그리고 임경숙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주실 텐데, 아니 오늘 뭐 두 분이 같이 준비하신 그 식재료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네,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임 교수님 준비됐죠? 네. 네, 하나, 둘, 셋. 네. 요즘에 정말 흔하게 흔들린 골반을 바로잡았다면 갱년기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몸에 활력을 줄 차례. 봄철 입맛 돋우고 건강까지 챙기는 갱년기에 좋은 음식. 야, 채소 가운데 가장 단백질이 많다는. 잠시 후 봄 향기 가득한 음식을 공개합니다. 맛과 향에서 봄이구나라는 걸 확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벌써 냉이 많이 나와서 많이들 찾아 드시는데요. 영양분이 참 맞습니다. 많죠. 냉이철입니다. 이 냉이에는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C 이런 비타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비타민 B1이나 B2의 경우에는 체내 에너지 대사, 즉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A도 뜨면서 이것이 바로 시력을 조금 강화시켜줍니다. 이 갱년기에 또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잘 보이던 글씨가 갑자기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바로 이 냉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흔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식탁에 자주 오르기도 하는데, 이게 갱년기에 그렇게 다양한 이유 때문에 좋다는 거 앞서 확인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임 교수님께서 먼저 만들어 주실 음식은 어떤 건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음식 이름은 냉이 된장 무침입니다. 맛있지. 실제 이제 냉이의 경우에는 뭐 물에 너무 오래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은 풋내가 나니까요. 미리 칼로 여기 뿌리 있는데 손질을 하고 물속에서 흔들듯이 해서 씻어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뿌리가 조금 튼튼한 것을 칼로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여기 좀 제가 갈라놨는데, 갈라서 하면은 데칠 때 조금 빠른 시간 내에 데칠 수가 있습니다. 네, 데치는 거는 뭐 소금 1티스푼 정도 넣으시고요. 오랫동안 데치는 것보다는 살짝만 들어가서 한 10초, 15초 정도 돼서 숨이 살짝 죽을 정도로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숨이 죽었다 하면은 얘를 이렇게 체에 받쳐서요. 진짜 빨리. 네, 그대로 두면은 얘가 후숙해서 계속 익으니까 찬물에 헹구셔서 너무 꼭 짜면은 또 이 맛성분이 줄어들고 질감이 뭉그러집니다. 그래서 물이 빠질 정도로 이렇게 해서 두시면 되고요. 손을 덜 대야겠네요, 냉이에는. 네네. 네. 양념을 해야 될 텐데요. 한번 보고 양념을 미리 된장
한 이게 한 200, 250g 정도 되니까 큰 게 한 술, 다진 파도 한 큰술 정도 이렇게 넣으시고 다진 마늘도 한 큰술, 네, 이 정도 넣으시고 섞어주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보통 참기름으로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늘 들기름으로 묻혀드리겠습니다. 들기름 맛있죠. 들기름의 경우에는 요 깊은 맛도 있을 뿐더러 이 들기름에 들어있는 알파 리놀렌산이 오메가3 지방산이거든요.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좋으니까요. 한번 들기름 나물로 여기에다가 나물을 넣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저렇게. 임경숙 교수님께서 무치신 냉이 된장 나물입니다. 난 이렇게 음식을 박수를 보내주시는 의사 선생님 처음 봤어요. 남이 해준 게 제일 좋아요. 귀도 입이 있어야 귀도. 아이고, 주부는 제일 맛있는 게 남이 해준 음식 먹을 때가. 감사합니다. 젓가락도 주세요. 아우, 저기, 예, 한 원장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뒷줄. 여보, 우리 같이 먹어요, 여보. 그건 개인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보. 우리도 먹자. 젓가락. 또 잘 묻혔는데요. 솜씨가 괜찮으십니다. 이야. 아니요, 저 먹었어요. 야, 채소 가운데 가장 단백질이 많다는. 더 묻혀요. 정말 오늘 냉이나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맛있네요. 땡기지도 않고. 별로 들어간 거 없이. 그리고 이 안에서 그 냉이 향이 야 맛과 향에서 봄이구나라는 걸 확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상큼해요. 이 냉이는요, 채소 중에서 단백질이 가장 많은 채소입니다. 거기다가 비타민 C가 100g당 약 70mg 정도 들어있어서 대단히 많은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사실 봄에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냉이는 12월부터 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서부터 쭉 먹는 냉이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에 요리가 한 가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시면서 이제 보시죠. 요리가 아니고 약이에요.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이거는 냉조고 우리 한글로 풀면 기침 나는 사람들도 좋아요. 기관지에도 이거 좋고요. 그래서 냉이를 아까는 통째로 했지만 이건 좀 다졌어요. 네. 여기다가 냉이를 넣고 그냥 1대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냉이 이만큼 넣었으니까 조청도 이제 이만큼 넣어야 되겠죠? 근데 박사님은 뭐 아낌없이 넣어요, 보면. 아니 아낌없이 넣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지 뭐 내가 무슨 수요? 밸런스. 베란스. 아니, 저기, 조청이 그럼 그렇게 끓게 되면 타지 않나요? 누를 것 같죠? 이제 여기 냉이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속을 몰랐어. 이거 근데 얼마나? 중불에서 여기 좀 바삭바삭 끓어서 물이 올라올 때에 조금 불 조금 올려갖고 20분이면 딱 쫄아서 끓어지는 거야. 이 자체가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마치. 저게 건강 덩어리다, 진짜. 이거는 이제 자다가도 없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이렇게 자다가 먹으면 야식이잖아요. 살찌고 그러진 않나요? 안 그래요. 안 절대 쪄요? 안 그러고 소화가 좋고 옛날에 이제 임금님들도 설화상에도 이게 올랐어요. 봄철에 이게 근데 이제 소갈비나 육을 먹은 다음에 이게 소화제로도 많이 썼어요. 맛있어요. 약은 보통 이제 쓴 맛인데 여기 드셔보시고요. 아니, 그게 달력이세요? 아니 이게 드실 줄 알고 다 나눠. 네네. 저희 위쪽으로 나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쁜 세월에 오래 뭐 어떻게 할 필요 없이 감기 환자들한테 따뜻한 물에다가 좀 이거 넣어가지고 타서 이렇게 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상당히 생각이 좋죠. 들거든요. 고기 먹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디저트를 이렇게 찬 거를 드시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다 이제 해가지고 배를 이제 잘 해서 하나 찧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아주 좋은 거예요. 끓는 물에 소금 한 스푼 넣고 냉이를 숨이 살짝 죽을 정도로만 데쳐 건져냅니다. 찬물에 헹군 뒤 체에 걸러 물기를 빼주고 된장, 다진 파, 다진 마늘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장에 냉이, 들기름을 넣고
맛있게 버무려주면 향긋한 냉이 무침이 완성됩니다. 냉이를 3-4cm 정도의 크기로 다집니다. 냄비에 썰어놓은 냉이와 조청을 1:1 비율로 넣고 졸여주세요. 중불로 냉이와 조청을 졸이다가 냉이에 물이 빠져나올 때 센 불에 졸입니다. 맛도 좋고 갱년기에도 만점! 맛있는 냉조고가 완성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갱년기를 주제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봤어요. 김지선 씨. 네. 저희 몸신에 오니까 참 할 일이 많죠. 처음에 이제 몸 틀어진 걸 예, 고쳐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갑자기 쾌결로 밑에다 공을 올려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때는. 네.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확실히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으로 또 몸을 보호해 주시니 네. 아 이거 참 좋은 프로라는 이게 생각이 들면서 이게 나가서 딴소리 하지 말라고 아주 좋은 프로라 그 얘기 하라고 저희가 마지막에 항상 음식을 대접해 드려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애 하나 더 낳으시라고. 자, 더불어서 오늘 윤하나 교수께서 내내 정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유쾌하게 또 이 갱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갱년기 치료를 언제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거는 사실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증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증상이 생겼다면 빨리 치료를 해서 내 몸의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그 나이에 맞는 가장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100년을 100세 건강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21세기의 건강관리는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제대로 먹고 또 바르게 생활한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우리 몸에 관심을 갖고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 나는 몸신이다 진행을 하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될 때까지 저희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몸신이다! 피부를 통해 들어와서 심각하게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이것. 계면 활성제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더라.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불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게는 한 15개까지 되게 다양한 계면 활성제. 왜 이 세상에 계면 활성제를 존재하게 하느냐? 진짜 상상을 못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계면 활성제 없이 깨끗하게 잘 씻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거의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와, 들려. 달라요? 대박. 80평생 난 또 스튜디오에서 머리 감는 건 생전 처음 봐. 지금 저 전문가 머리 감는